안녕하세요. 쇼킹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톰슨입니다. 오늘은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뀌고 거기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5일 오전 6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인 시에라 밀튼은 큰 딸인 자이언 포스터가 전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아챘습니다. 자이언은 작년 11월에 17번째 생일을 맞이한 디트로이트 고등학생이었죠. 대부분의 10대처럼 사춘기를 겪었고 실제로 2번이나 가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출했을 당시 자이언은 16살이었고 엄격한 어머니의 통금 시간에 반항하여 할머니 집으로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 집으로 돌아오라는 설득에 못 이기는 척 귀가했지만 그로부터 며칠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가출을 했었죠. 그 결과 어머니인 시에라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큰 일로 번진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할머니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다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그날 아침, 자이언은 전날 밤에 알바를 마치고 귀가한 뒤 어머니인 시에라에게 누구를 좀 만나고 오겠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이언이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던 사촌인 제일린 브래지어였습니다. 그래서 시에라는 밤 11시가 다 된 시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보내주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자이언의 동갑내기 남자친구는 시에라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이언이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집에 있냐고 물어본 것이었죠. 시에라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니 새벽 1시에 집에 가는 중이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라는 가장 먼저 제일린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이언이 집에서 몇 시에 떠난 건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일린은 이렇게 말했죠. 네? 어제 자이언이 저희 집에 왔었다고요? 연락도 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시에라는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몇 주는 됐을걸요? 이상하다 판단한 시에라는 자이언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였고 그러자 그 남자친구는 자이언과 휴대폰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이언의 마지막 위치 기록은 전날 밤 11시 24분에 제일린의 집 바로 건너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GPS 기록이 100% 정확한 건 아니었기에 틀림없이 제일린의 집에 간 게 맞다고 판단한 시에라는 다시 제일린에게 이 기록을 보여주며 물었고 그러자 그는 자신을 핑계 삼아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해당 시각에 찍힌 초인종 CCTV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였죠. 실제로 그 영상에선 자이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다른 길에 봉착한 시에라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스트포인트 경찰은 이 실종을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2번의 가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시에라는 이러한 경찰의 태도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 person that's over it now specifically said to us that, I'm going to be honest with you, we're taking this as she's a runaway. 경찰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그녀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이언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었죠. 전단지를 붙이고 지폐를 열고 언론을 통해 얘기하였습니다. We need your eyes. The police need your help. That's right. We need your help. 한편 경관들은 가장 먼저 제일린과 대화해보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제일린은 자이언의 전 계부의 조카였습니다. 시에라에겐 전 남편의 조카였죠. 23살인 그는 2 어린 아이들의 아버지였고 여자친구인 카트리나 스미스와 함께 동거 중이었습니다. What's up? You Mr. Brazier? Yes, sir. What's your name, ma'am? Okay. You guys know Zion? Yes. 제일린은 경관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직접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자이언을 마지막으로 본 게 거의 1년 전인 2021년 5월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일린은 자이언의 어머니인 시에라가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경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라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지만 보고 나서도 그 사이에 분명 삭제된 구간이 있을 거라고 의심까지 했다고 합니다. Never here, but her location is here. We're talking more.
I was like, but she was never here. I don't know. But anyway, I can't rush the show. I think she was never here. Before we Eric, Panama 31, CBAB, 19353 Meyer. 경관들은 집수색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이언이 그곳에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려서 황당하다는 제일린의 불만을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The times when I left is when I took her to work and we came back, went to get gas. Just basically showing this girl was never in my house. So, We believe you, man. and she's known to be a runaway. Like she's ran like 4 times, and every time she got some dude's house. Her mom knows this. Her mom's just playing it a certain way, and it's making me so fucking uncomfortable. She's known to be a runaway? Yes, I would assume you guys would know that. Not saying like you're not doing your job, just assume she would tell you the damn information. Now we know. Appreciate it. Alright, guys. You enjoy the rest of your night. 제일린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자이언의 어머니인 시라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실제로 자이언이 제일린과 만나는 모습을 봤었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죠. He told me he hadn't seen or been in contact with her for 3 years, which is impossible when you were in my driveway and gave me a hug. 1월 4일 밤 11시 15분경 제일린 브래지어의 차로 알려진 흰색 세단이 그의 집 차도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되었습니다. 차에서 나온 2 사람이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도 분명히 보이는데 한 명은 남성이고 나머지는 여성이었습니다. 제일린은 그날 밤 11시 직전에 카트리나를 직장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카트리나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GPS 기록과 이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판단해 본다면 여기에 찍힌 여성은 바로 자이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이 거기서 떠나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1시 41분 CCTV는 제일린이 차를 빼서 후진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트렁크가 뒷마당을 향하도록 다시 주차하는 모습이 보이고 몇 분 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집에 돌아온 건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경찰은 그의 집과 차량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이루어진 수색에선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도 꽤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자이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체 탐지견을 데려오기 전까지였죠. 사체 탐지견은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차 트렁크를 향해 크게 짖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트렁크에 사람의 피나 죽음으로 인한 분비물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제일린은 변호사인 친구와 함께 자발적으로 경찰국에 출석하여 형사들과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이언이 실종된 날 밤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거짓이 1도 없는 사실 버전이라며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먼저 1살과 2살 된 2 아들을 침대에서 재운 후 자이언을 집으로 데려와 아래층 거실에서 함께 있었다고 말이죠. You guys mix up your weed, you roll up, you guys start smoking, you're just watching TV, just chilling? Yeah, she's telling me about how her and mom, their relationship's a lot better than it was the last time she talked to us. And about her boyfriend, about prom, the job and everything, and how she's working on getting an apartment and everything. 제일린은 먼저 대마초를 피웠고 이게 자이언을 졸립도록 만든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자이언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봤는데 마치 소파에 똑바로 앉아서 낮잠을 자려 하는 것 같았다고 하였죠. 그때 제일린은 마실 것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You guys are just chilling and that's all of a sudden she just blanks out like that? When I got up to go get me something to drink, Yeah? I came back and she was saying she was tired and everything, and she laid her head back. So okay, I'm let you go to sleep for a bit, whatever. Okay. And then about 15 to 20 minutes after that, I was like, okay, are you good? You ready to go home? And she wasn't responding or anything. Was her plan to go back? 제일린은 당시 자이언의 맥박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땐 아예 심장이 뛰지 않았다고 하였죠. 그래서 대마초를 피던 자이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911에 신고할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이 온다면 자신이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었을 게 두려워서 말이죠. Her heartbeat was getting very, very faint, and her breathing was like non-existent. How long have we been vaccinated, you guys? I smoked. All we had was weed, normal marijuana. So I freaked out. I'm like, okay, well, this looks terrible. This looks very bad. I didn't know what to do. So I took her, I put her into my trunk, and I put her in my trunk. Okay. In my car. And I took her to Highland Park and put her inside of a trash can, and then I left. 형사들은 제일린이 어떻게 자연히 죽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금방 알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기절했을 수도 있는데 죽었다고 판단한 확실한 근거가 뭐냐고 말이죠. Head's back on the couch. If she's still alive at that point, you should probably just hide or whatever, from, the lead. And then you start shaking her. She doesn't wake up. You check her pulse, you said, and you can see she's not breathing, not like that. So at that point, what are you doing? Freaking out. Okay, so you're freaking out, and this whole time you've been At home. that point in time, we thought she was definitely dead. Yeah. Okay. Well, was she dead? Do you think she was dead at that point, or does she still just have faint breathing and It wasn't anything. there was nothing at that point? Yeah, yeah. Okay.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dead and alive, right? Was she Not dead? breathing. She wasn't breathing, so I assumed that was dead. Her heartbeat was like, couldn't read a heartbeat, couldn't feel a heartbeat or anything. So I would say she was dead, definitely. Okay. I want to have you show us the dumpster. Definitely. Because I don't want to mistake it, and I want to obviously get out there and see if she's still there, then we need to recover her, and if not, then we need to do the steps to locate where she's at. Okay. Okay? You're okay with that? Absolutely. Yeah. 제일린은 형사들을 하일랜드 공원의 쓰레기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몇 주 전 자이언의 시신을 버렸다고 주장하였죠.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 약 2시간 동안 그의 집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녀의 사망 시각을 새벽 1시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휴대폰 기록도 새벽 1시 15분에 끊어진 것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남자친구의 문자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그 시각이었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리는 자이언의 죽음 이후로 자신의 폰에서 어떤 데이터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는 자이언의 죽음 이틀 후에 폰을 공장 초기화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데이터는 날아간 상태였죠. 그렇지만 그의 휴대폰 GPS 기록은 기지국에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새벽 1시 48분에 하일랜드 공원의 쓰레기통 쪽에 있었습니다. 이걸 본다면 적어도 제일린이 해당 시각에 그 쓰레기통에 갔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장 초기화까지 시켜놓고 절대로 건들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건 왜일까요? Which specific doctor? Which doctor do you need? I'm gonna walk up to you, okay? Yes. It was already ope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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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did you park your car? Right by it, right in front of it. I'm sorry. I said right in front of it. Did you back into it or did you pull forward? So you were side by side? Okay. He said that my baby just died. And then that he threw her in a dumpster. Like she was trash. 제일린이 다음 날인 1월 20일에 후속 신문을 받을 때 그의 이야기에서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마초가 아닌 환각제를 복용했다고 주장하였죠. 그래서 이 마약에 대한 반응으로 심장이 멎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장을 번복한 것과 별개로 이것도 역시 그다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그가 주장을 번복한 상황에서 자백을 이끌어내보려 시도합니다. I was trying like psychedelics and acid, and Okay. I think that's what killed her. Do you?
Did you have like a freaking momentary, like, didn't know what you were doing moment? No. She also she took a time herself. But let me ask you this. The problem with those drugs are, when you're on them,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I mean, that's the reason people take them, right? Did you do something when you were, because again, I'm trying to figure this out, and that would make complete sense. When you dropped acid, did you have, I'm not saying it's okay, but... I was completely comforted. Completely. I just think, I don't know if the effect for her was positive or... Because I know it does a lot in your brain. And like, with your it does a lot. I'm going to tell you right now, it makes sense to me now. It all makes sense to me. You understand that, right? Because I'm sitting here trying to figure out how this nice young guy, Jay, could ever hurt anybody. But it makes sense to me now. It's not you. That's not Jay at that point. You understand that, right? Yeah. If you did something under the influence, that I need to know that because that's a big difference, and I can understand that. That I can appreciate. 형사들은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모든 진술에 옹호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그조차도 제일린에겐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할 순 없었고 단지 경찰의 위증을 한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He made the police actively deceiving them on the whereabouts of Zion Foster, the health and safety of Zion Foster, in his interaction with her. 그해 6월, 제일린은 다시 형사들과 대화하였습니다. 이때 제일린은 자신이 주장해왔던 시나리오를 다시 한 번 더 뒤집었습니다. 그날 밤에 LSD를 복용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말이죠. 게다가 다른 세부 사항들도 바뀌었습니다. 자이언이 소파에서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앞서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너무도 큰 압박을 느껴서 그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Well, I left that out about the LSD, but yeah, we both took a hit of LSD, and it must have hit her different, or hit her wrong. Did you say it? Bullshit? Oh, yeah. Or did he? I'm saying he's telling me that. I'm trying to say, is he telling me bullshit that you didn't say, or did you? Oh, no, that's why I felt pressure to just throw something out there before I did nothing. 하일랜드 공원으로 오는 쓰레기 수거 트럭은 지역 매립지로 버린 것으로 추적되었고 디트로이트 전역에서 수거되어 몇 주 동안 쌓인 쓰레기 더미를 분리하는 작업은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자그마치 8주 동안 진행되었죠. We expect phase 1 to take approximately 2 weeks, but we're doing what's right for the right reasons,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possibly can to bring some degree of closure. We'll never be complete closure, but some degree of closure and justice to this family. 한편 제일린 브래지어는 경찰에게 한 거짓말로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FBI의 지원을 받아서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증거를 찾는데 계속 주력하였죠. 그러한 상황을 직감하고 심각하다 판단한 제일린은 선고 재판에서 판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One, I did turn myself in. Yes, I lied, but I was not in the right state of mind. There was no way for me to prepare for a situation like that. I was scared. I don't know exactly how she passed, what caused her to pass. I just know 1 minute she was cool, she was fine, she laid back for a minute. Next thing I know, she was dead. I don't know what caused it. I did not cause it or anything like that. I reacted stupidly off of fear and panic like I've never felt before in my life. Literally. You think she dies and then you dispose of the body? Just like that? That was your choice? Did not know what to do. I sat for at least 10 minutes sitting there. Like, what do I do? Who do I call? My kids are upstairs. We just got into this place after struggling for like 2 years to get it, and everything is falling down. I won't have any conversation in this book. And I wish I could take it back. I would have called the ambulance, called her mom, because her mom's so sweet. Her mom is so sweet. And I just know.
I wish I could take it back. Nobody been in the situation. At the very least, they'd be able to be like, okay, this happened, confirm this, and everybody have some sort of peace right now. You know? But 제일린 브래지어는 경찰에 위증한 혐의로 2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구금되어 있을 때 가족과 지인에게 거는 통화는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린은 이런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동료 수감자의 통화 코드를 사용하여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소지가 허용되지 않은 불법 휴대폰을 갖고 있기도 했으며 이걸 통해 여자친구인 카트리나와 수천 개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들의 대화 중 대부분은 밖에서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을 테니 불안했을 테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이었죠. The most logical and possible one, right? Is that there's nothing major or new, and due to that, there's a last effort to put together any types of anything, and that's basically the most logical thing that I came up statistically. So, I do want you to know. Keep your head up. Don't say nothing you could deny. Of course. Baby, stop talking. I know, I'm just saying. I don't know what you speak here on certain things. 자이언을 찾는 것에 대한 제일린의 우려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의 이야기가 진실이고 그녀가 비폭력적인 원인으로 갑자기 죽은 게 맞다면 그가 자이언을 찾는 것을 우려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녀를 빨리 찾아서 정말 마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금 자신에게 향한 살인 혐의를 벗어던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 수색에서 진전이 없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일린은 안도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색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둘은 또 다시 통화를 합니다. 여기서 제일린은 그 쓰레기 매립지 수색을 코로나 검색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언급했습니다. Today is the first, tomorrow's the second. That's what to stop the COVID thing in here. I'm searching for COVID essentially. So usually you should get an update before that. But actually nothing. So don't worry about that. 제일린은 조기 석방을 받기 전까지 9개월 넘게 복역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석방이 되기 전에 90일짜리 갱생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건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이 갱생을 할 수 있도록 군생활처럼 설계되어 있으며 그 대가로 가석방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이언이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도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할 수가 없었고 제일린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Why is this man free? What? I can admit to this and still be let free. 이런 시에라의 바람이 통했던 것일까요? 제일린의 자유는 짧았습니다. 2023년 6월 13일 자이언이 사라진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그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24세의 그는 2급 살인 혐의와 위증 혐의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개의 휴대폰이 추가로 압수되었습니다. 그 기기들도 모두 공장 초기화가 이루어졌지만 수사관들은 일부 데이터를 복구해낼 수가 있었죠. 그건 온라인 클라우드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던 검색 기록 덕분이었습니다. 그곳엔 자이언의 시신을 쓰레기통에 버린 지 3일 후인 1월 7일에 검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트럭이 압축기를 쓰나요? 쓰레기 트럭 압축기의 힘은 얼마인가요? 경찰은 어떻게 통화 기록을 얻죠? 경찰이 감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검색한 꽤 충격적인 검색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촌과 의붓 사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포르노 컨텐츠를 검색한 것이었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상들을 복원할 수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매우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진실이 묻어나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제일리는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이언의 남자친구가 증언하는 내용으로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이언이 간질과 관련된 정기적인 약물 치료를 받은 것 같다며 증언하였죠. 그는 실제로 법정에 나와 자이언이 발작을 겪었다고 말했으며 약물 없이는 발작이 더욱 빈번하고 심해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며 이렇게 말했죠. 그때 자이언은 갑자기 멍해지더니 몇 초 후에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마치 발작처럼 보였죠. Have you ever seen her have a seizure? I think so. Yes, I believe so. And while she was having a seizure, explain to me what happened. Just like a little pass out. Like that's it. Like quick little seizure. Like she was passed out. Was she foaming at the mouth or no? Okay, she was shaking uncontrollably. No. Okay, so she just passed out. Yeah, just for a quick second, and she like get back straight. 이 증언에 대해 어머니인 시에라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자이언은 결코 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말이죠. 수년간의 치료에 관한 수백 페이지의 의료 기록은 시에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린의 이번 사건 버전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의 말처럼 간질과 같은 발작을 일으킨 게 맞다면 거실 바닥에서 죽어갔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Now there are only two people who can say exactly what happened inside of the house that night. One of them is Zion, and she is gone. The other is the defendant, and you will hear that nearly every time he spoke about what happened, his story changed. And although he got rid of Zion's body, you will see that he left behind a trail of digital evidence that is damning and will show you that the circumstances all lead to one and only one explanation for why Zion left his house in the trunk of his car that night, and that's because he murdered her. She also had a history of seizures and taking seizure medications. Now on this particular day, she came over to Jalen's house. They were smoking. Jalen told the police after some time that she had shallow breathing and a faint heartbeat. He checked her to see if she was alive, and she was dead. He then feared, because he was doing drugs, which is still federally illegal, that he could be blamed for something, and he panicked. 당시 사용하던 자이언의 폰은 그녀가 실종된 그날 밤 새벽 1시 15분에 네트워크가 끊겼고 그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은 집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시에라는 그 폰을 곧바로 경찰에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거기서 제일린과 주고받았던 몇 달간의 문자 4,000개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꽤 부적절하게 보일 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성적으로 꽤 노골적인 내용도 있었죠. 여기서 제일리는 여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 정기적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만약 가출을 한다면 지하실에서 잠을 자도 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죠. 게다가 가출했을 때 경찰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성인이 미성년자를 꼬실 때 하는 그루밍도 있었죠. 때로는 외모와 지능을 칭찬하기도 하고 다른 때엔 욕설을 섞어가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커플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카트리나가 널 질투하고 있다고.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카트리나가 너한테 상대나 되겠어? 그리고 자신이 다른 여성들을 얼마나 쉽게 만날 수도 있는지 자랑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 같은 남자 어디 가서 쉽게 못 만난다? 라는 의미였죠.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년 동안 어린 사촌을 길들이고 있었으며 그녀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으며 1월 4일에는 자신의 충동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라며 결론 내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환상이 살인을 하게 된 동기라고 말이죠. 이어서 배심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또 전해들었습니다. 제일린이 자이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바로 그날 카트리나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때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그는 카트리나에게 자신의 행방에 대해 거짓말하였습니다. 먼저 그날 이른 시각에 카트리나는 메스꺼움과 고열로 응급실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시 그 증상이 시작됐었습니다. 카트리나는 너무 아파서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며 제일린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였죠. 실제로 새벽 1시 25분에 카트리나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1분 뒤에는 정말 좋지 않아 라고 했고 곧이어 배가 아파 계속 덥고 춥고해 라고 문자를 보냈죠. 하지만 제일린의 대답은 그냥 견딜 수 있을 거야 자기야 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녀를 데리러 갔죠. 여기서 카트리나는 제일린을 만났을 때 쇄골을 가로지르는 깊이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제일린은 고양이가 세게 핥혔어 라고 했다고 말이죠. 카트리나는 고양이의 그런 행동을 한 번도 본 적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논리적인 주장은 2024년 5월에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제일린은 직접 증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검찰은 32명의 증인을 내세웠지만 피고 측에선 단 한 명의 증인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 법의학 인류학자는 그녀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질환은 천식이었을 것이라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식 발작은 제일린이 묘사한 것과는 정반대의 증상을 보였을 것이라 덧붙였죠. 제일린은 자연히 약한 심정 박동 뒤에 조용히 사망하였다고 묘사했지만 실제로 천식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어떻게든 숨을 쉬기 위해 온몸을 비틀었을 것이며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하였죠. Brought her to his house late at night on January 4th of 2022 behind the back of his pregnant girlfriend who was at work at the time. He brought Zion over to his house late that night and she leaves that house in the trunk of his car on a night where he has an unexplained gash on his collarbone. What do you think happened inside that house that night? She died of COVID? She died of a seizure? There's a claim that he did all this, he did what he did because he was afraid of getting caught for marijuana. Afraid of getting busted for pot. You can use your common sense. If you go to a marijuana dispensary, there's not going to be a team of ATF agents waiting to bust you and take you to federal prison for that. It's about the equivalent of a parking ticket. You ever heard of somebody getting rid of a body to avoid a parking ticket? Vertaz himself said Zion told him specifically she had a history of seizures. The question was asked, were you concerned when you saw this? No, I was not concerned because I knew of a history of seizures she told me about and that she was on medication for it. And his understanding is that if she did not take the medication, the seizures would be that much. 시에라와 나머지 유족들은 배심원이 평야에 들어갔을 때 초조한 마음을 안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So many inconsistencies that, again, hopefully, the end point of this is that they will see those inconsistencies, see through the lies, and see the truth. That he murdered my daughter, and he disposed of her with absolute disregard for her life. 그리고 배심원단은 단 30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As to count 1, how do you find it? Guilty. As to count 2, how do you find it? Guilty. Now, ladies and gentlemen,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제일리는 선고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I think she's already paid, of course, and so she gets it. Have that in her head, it is what it is, true. But Zion was not in any way violent. That wasn't hurt at all. He said that I never wanted to apologize. I never tried to apologize. That's not true. What I said is I know that my apologies were nothing because you can't change her. But what I did. 판사는 제일린이 복역할 기간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범죄자가 살인에 대한 어떤 책임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이언의 시신을 처리한 것, 경찰에 거짓말한 것,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 수사에 많은 지연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죠. 두 어린 자녀의 아버지는 새벽에 아이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었고 가족을 조종하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과 증언을 바탕으로 봤을 때 피고는 재활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어서 제일리는 2급 살인죄에 대해 30년 뒤에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90년형과 위증 혐의에 대해 5년 뒤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1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제일리는 35년 뒤에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100년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었죠. My body was trembling, but man, when it was red, and it was just so matter of fact, I was so happy they saw. She was loved. She is loved. She was fought for, and this is the result. So I'm happy. I'm happy that in the end, this is justice. And for Jalen, you thought you were smart. You tried to be slick. The people saw you for what you are. You ain't. And I hope you never get out. 이렇게 쇼킹한 사건의 재판은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인 자이언의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도 7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경찰이 6개월 가까이 매립지를 수색했지만 결국 포기해야만 했죠. 그럼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쇼킹TV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톰슨이었고 항상 그렇듯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날 되셨으면 좋겠군요. 505